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재즈플라2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우리가 산점도를 제일 먼저 했었죠. 산점도를 제일 먼저 했었다. 여기가 아니고 산점도를 많이 했었죠. 그죠? 얘는 뭘 합니까? 그러니까 변수간 관계죠. 변수 간에 뭐 한다? 관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변수가 이제 뭐 우리가 뭐 나이하고 소득 이런 것처럼 그죠? 연속된 값을 갖다가 우리가 하는 거고 이제 보통 그 다음에 이제 막대 그래프 했죠. 막대 그래프. 그래서 막대 그래프는 집단 간 차이를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표현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쭉 보셔야 되는데요. 산점도는 변수 간의 관계를 표현하고 요 변수 간, 그다음에 이건 집단 간. 그렇죠? 자, 요번에는 선 그래프입니다. 선 그래프. 선 그래프죠. 뭐 선 그래프는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겠지만 시간에 따라 이 말이 중요하죠. 시간에 따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다음번에 볼 뭐, 집단 간 분포, 요거 나오는 상자 그림. 상자 그림은 집단 간 분포가 중요하고. 그래서, 자, 산점들은 변수 간 관계가 중요하고, 막대 그래프는 집단 간 뭐, 차이가 중요하고, 그죠? 요 선그래프는 어떻다?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그죠? 상자 그림도 집단 간 분포 차이인데요. 이거는 여러 가지 분포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 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선그래프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선그래프인데 주로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데이터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거고 시간 간격으로 되어져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 통계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시계열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시계열 데이터. 시간 계열이란 얘기죠.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부른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라고 부른다. 그래서 뭐 일별 환율이라든지 이게 환율이 이렇게 바뀌는 거 있겠죠. 그런 것들 갖다 전부 다 뭐라고 한다?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라고 한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되는 거 시계열 데이터. 그리고 그 시계열 데이터를 갖다가 그래프로 표현하면 뭐라고 한다? 시계열 그래프라고 한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접도를 붙이고 처음에 이제 뭐를 붙인다. 그죠? 여러 가지 뒤에 말들을 붙여 가지고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했던 게 산점도니까 얘는 뭐였다? 언더바 포인트가 됐었고요. 포인트 함수가 됐었고 막대 그래프는 언더바 그죠? 두 개였죠. 칼하고 그다음에 뭐 그죠? 빈도 막대 그래프는 뭐 언더바 이제 얘가 바죠. 바 이렇게 되어져 있었고. 자, 이번에는 선 그래프인데 선 그래프는 당연하게 여기 보면 라인으로 될 겁니다. 라인으로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다음에 할 상자 그림은 박스 플롯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라는 말 오랜만에 한번 봤으니까 정리를 다시 해놓읍시다. 시간에 따라서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나열된 데이터를 갖다 뭐라고 한다? 시계열 데이터라고 한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데이터인데 그걸 다 일정 시간으로 단위로 쪼개야 되죠. 쪼개가지고 하는 것이 뭐다? 시계열 데이터다. 자, 그러면 됐고 한번 보죠. 자, 내려와가지고 자, 이번에는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죠. 데이터셋을 보겠습니다. 이코노믹스죠. 그죠? 컨트롤 엔터 눌러보면 자,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또 뭐고 궁금하니까 여기 앞에다가 물음표를 입력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됐죠? 연dob을 뭐 한다. 이코노믹이죠.
그래서 미국의 이코노믹을 갖다가 경제 상황을 갖다가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날짜와 뭐 이런 것들 쭉 이래 있는 거죠. 됐죠? 예. 뭐 일단 한번 그려보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지지 플러스로 해서 그죠? 지지 플러스로 해서 뭐 데이터를 갖다가 뭐 주고 economics 주고요. 그죠? aesthetics는 뭐 x는 date 날짜를 주죠. 여기 있는 요겁니다. 이 날짜 해주고 그 다음에 unemployed 요거 그죠? 1000명 단위의 뭐를 갖다가 그죠? 고용이 안 된 사람들을 실업자를 한번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컴마 y는 unemployed를 주고요. 더하기 지요 더블 라인 줍니다. 됐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여기 보인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시계열 데이터로 확인하는 것이다. 그죠?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었죠. 2010년 그죠? 외환위기 때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환위기가 아니죠.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죠? 상자 그림 이제 오늘 상자 그림 한번 봅시다. 상자 그림 그죠? 상자 그림이 좀 할 얘기가 많은데요. 그죠? 상자 그림이 하는데 얘는 집단 간의 분포를 보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상자 그림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상자 그림 한번 입력해 볼까요? 상자 그림 상자 그림입니다. 됐죠? 상자 그림. 이제 옆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그 위아래로 되어 있는 걸 많이 쓰죠. 그래서 뭐 그걸로 볼까요? 그죠? 잘 되어져 있네요. 근데 걔가 낫겠습니다. 상자 그림 됐죠? 그래서 데이터가 분포되어 있는 거 분포가 뭐죠? 분포 이 분포라는 말이 그죠? 퍼져 있는 걸 말하는 거죠. 분포 그죠? 분포는 뭐를 말한다? 퍼져 있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퍼져 있는 형태 분포를 갖다가 직사각형 상자 모양으로 표현한 그래프죠. 됐습니까? 생기긴 어찌 생기냐니까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사각형이 이래 있고 사각형이 이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되어져 있고 중간에 이렇게 선이 하나 있고요. 그죠? 이 선이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염이 달려져 있죠. 그죠? 이걸 갖다 우리가 밑에 걸 아랫수염이라고 하고 위에 걸 윗수염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자꾸 쳐다보면 이제 얘가 좀 인지가 좀 잘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좀 볼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자꾸 보면은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자동차의 계기판 같은 것들도 처음에 운전 배울 때는 잘 안 보이는데 자꾸 보다 보면 그죠? 한눈에 쓱 들어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상자 그림도 처음에는 좀 그렇는데 좀 보다 보면 이해가 좀 잘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상자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자 그림을 보면 이제 그
아랫수염이 있단 말이죠. 아랫수염, 그죠? 이 아랫수염, 요거, 그죠? 요게 뭐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상자 그림에 있는 게 뭐다? 중앙값, 제1 4분위수, 제2 4분위수, 제3 4분위수, 그리고 두 극단값, 최대값과 최소값.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그 상자를 봤을 때는 아랫수염 요게 이제 우리가 그 이제 퍼센트로 따지면 0에서 25%를 나타내죠. 0에서 25%를 우리가 아랫수염이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래 되는 거고 요선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다? 요선이 그죠? 요선이 25% 지점입니다. 25%. 그죠? 25%가 딱 되는 그러니까 100%가 있을 때 25%딱 되는 이 지점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한다면 1사분위수라고 하죠. 그죠? 1사분위수죠. 그죠? Q1이라고 그러죠. Q1이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이제 4분위수를 하는 거예요. 4분위수를 갖다가 4개로 봤을 때 4분위수로 봤을 때 25%까지를 갖다가 여기로 보는 거고요. 됐죠? 상자 밑면은 그 1사분위수고, 그죠? 이제 또 상사 안에 보면은 듣다 보니까 이게 좀 안 굵어졌는데 더 굵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이게 더 굵다라면 여기 굵은 선 하나 있어요. 공간에 굵은 선. 이 굵은 선이 뭐냐 하니까 2분위수입니다. 2사분위수. 그죠? 그래서 얘가 2사분위수죠. 2사분위수. 그죠? 2사분위수는 50%까지죠. 1사분위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가 여기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상자 윗면 여기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가 된다? 그죠? 그 3, 4분위수죠. 3, 4분위수가 된다. 그죠? 상자 윗면이 3, 4분위수죠. 그죠? 이게 하위 얼마입니까? 75%죠. 됐죠? 밑에서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하위 25%, 하위 50%, 하위 75%, 하위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위 75%가 되는 거고 이걸 3, 4분위수 Q3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이 윗수염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머지 100%에서 뭐 그죠? 그 75%에서 100%요 사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사이를 얘기한다. 윗수염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랑 이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를 좀 벗어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 벗어나는 것들. 요 밑에도 그죠? 아니 0%를 벗어나는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상값들이죠. 이상값이라고 하고 요 이상값들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극단치라고 하죠. 극단치라고 한다. 그죠? 얘도 극단치. 여기 보면 최대값, 최소값 나오는데 얘들은 이렇게 점으로 나타납니다. 점으로. 여기 위에 아래를 점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는 상자 그림에 딱 나오고요. 그죠? 이상한 거는 그 위에 점으로, 위아래에 점으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상자 그림을 볼 때는 뭘 제일 먼저 봐야 되냐니까는 상자가 있는 부분이 정상 범위. 그죠? 그리고 위에 점 찍혀져 있는 것들은 비정상인 극단 값이다. 그죠? 요것들을 갖다가 이제 먼저 인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상자 그림 이미지. 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됐죠? 자, 뭐 네이버에서 아무거나 하나 찾아보면 되는데요. 아무거나 하나 찾아보면 되는데, 자, 어때요? 얘는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그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0부터 25%, 여기는 75에서 100% 하위. 그죠? 여기 우리가 뭐다? 중간에 있는 것들은 굵은 수는 뭐 한다? 2, 4분의 수죠. 요 말 빼먹었네요. 2, 4분의 수. 이게 뭐죠? 하위 50%. 그럼 딱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혹은 뭐 중위수라고도 하죠. 중위수라고도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걸 갖다가 볼 수가 있다. 중앙값이라고 한다. 딱 중앙값. 그 줄을 딱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얘도 뭐 그래 보이고, 얘들은 이제 뭐가 갖고 있다? 극단값 갖고 있네요. 극단값. 그죠? 극단값. 그래서 극단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됐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그림을 딱 보는 순간 극단값이 많으면, 여기 극단값이 많으면 얘가 문제가 있다는 걸 금방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림을 자꾸 보다 보면 인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됐죠? 여기 보면 뭐 잘 정리된 것도 있네요. 그죠? 여기 보면 그죠? 메디안에서 중앙값도 보이고 이렇게 쭉 다 보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도 보이네. 됐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특징을. 특징이 뭐식이고 하니까 여기 돼 있죠. 뭐 한다. 데이터의 분포를 직사각 모양의 상자 모양을 표현한 그래프다. 그래프의 역할은 이렇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상자 그림을 보면 집단 간 분포 차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평균만 볼 때보다 데이터의 특징을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뭐를 한다? 4분위 수를 이용한다. 4분위 수. 그죠? 전체를 갖다가 4등분한 거죠. 그래서 4등분 해가지고 상자 안에 굵은 선이 뭐다? 2, 4분위 수고 중앙값. 그죠? 메디안이죠. 그래서 그 미디안 값을 갖다가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상자 밖 점 표시가 뭐다? 이제 점이 이제 극단치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뭐를 사용하면 된다? 박스 플롯을 사용하면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내용들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을 거고 한번 만들어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역시 뭐를 가지고 해야 되냐니까 gg플롯을 통해서 하겠죠. gg플롯을 통해서 하는데 데이터는 mpg로 하죠. 데이터는 mpg로 한다. mpg로 한다. 그죠? mpg로 하고 요 말 한마디 안 했네요. 이 극단값들을 갖다가 이제 뭡니까? 여기 보면 4분위 범위에서 1.5배가 되는 것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극단값이라고 표현하는데, 극단값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극단값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어떤 변수가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변수의 한계가 극단값이란 말이에요. 극단값. 그리고 쭉 다 돼 있는데 그러면 이 극단값이 있기 때문에 얘는 빼버리는 게 낫겠죠. 그죠? 만약에 이렇게 보죠. 뭐 이제 급여가 있는데 여기 대기업 급여를 줘가지고 대기업 뭐 사장이나 해가지고 뭐 몇십억이라고 이렇게 급여를 갖다 본다라면 이건 데이터를 빼버리면 좋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변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 사람의 그죠? 그죠? 이 행에 보면 다른 데이터들이 쫙 있는 거죠. 다른 변수값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이 행을 다 없애버린다는 것은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노 하니까는 얘들의 평균값이나 뭐 중앙값이나
이런 것들 갖다 얘 대신에 이렇게 뭐 보정을 해주는 게 더 나을 겁니다. 보정을 해주는 것이. 왜냐하면 다른 변수 값들을 살려야 되니까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이 뭐냐니까 원본 데이터가 있는데 원본 데이터에 잘못된 값을 갖다가 그 변수를 갖다 잘못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아예 뭐 그 사람의 데이터 혹은 그 행 데이터를 갖다 전부 날리는 것보다는 그죠? 이 극단치를 갖다가 뭐 평균치나 아니면 중앙값으로 보정해 주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전처리라고 하거든요. 전처리를 하는 것이 낫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처리를 해주는 것이 나머지 변수들을 살릴 수 있어서 낫다라는 거죠. 그럼 그때 내가 내 기분에 따라고 야, 이 사람은 안 돼. 너무 급여가 많아.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아시겠죠? 다시.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갖다가 이 데이터를 갖다가 바꾸는 거 이게 이제 뭐 이제 중앙값이나 평균값으로 바꿔놓는 이 행동을 갖다가 내 주관에 따라 가지고 그죠? 뭐 내가 보기에는 1억 넘는 건 다 안 돼. 내가 보기에 한 2, 30억 이상은 안 돼야 되겠나 급여가 뭐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한다. 그죠? 상자 그림을 그려보면 그죠? 이게 통계적 방법으로 해서 맞지 않은 것들은 여기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요선 윗수염과 아랫수염 아랫수염이 0%겠죠? 윗수염은 100%입니다. 걔를 벗어나는 값들만 보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죠? 자, 직원이 하나 있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잘라야 된다. 뭐 오늘 경우에는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죠? 뭐 그거보다는 어떻게 한다? 평가를 해야 되죠. 평가에 따라 가지고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하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관에 따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상자 그림을 통해서 통계적 방법으로 보정해 나간다.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상자 그림을 말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상자 그림을 쓴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다. 됐습니까? 그래서 실제 상자 그림은 한번 그려보죠. 그려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여기 데이터 이제 MPG를 가지고 하고요. aesthetics는 X는 drive, Y는 highway로 가지고 한번 그려봅시다. highway 가지고 그려본다. 그죠? 더하기 뭐 geometric box plot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뭘 할 수 있노? 하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사령구동은 어때요? 중앙값이 좀 밑에 있죠. 이렇게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염이 길죠. 윗수염과 아랫수염이 긴다.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뭐 좀 편차가 좀 있는 거죠. 이건 어떻습니까? 얘는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그죠? 어떻다? 얘 수염이 좀 짧죠. 그래서 중앙에 쭉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근데 요거 그죠? 사령구동 말고 이 전륜구동 이 부분 뜬금없이 너무 작거나 사령구동에 뜬금없이 너무 큰 값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통계적 방법으로 상자 그림을 그려봤는데 뜬금없이 얘는 너무 극단치가 있고 여기도 극단치가 있다 라는 거죠. 그죠? 이걸 우리가 정했습니까? 아닙니다. 무슨 방법을 했다? 통계적 방법으로 상자 모형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자 그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한다? 정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선이 있겠죠, 요 선. 얘를 갖다가 벗어난 얘들은 전부 다 뭐 해야 된다? 보정해줘야 된다. 보정. 얘들도 여기 선을 벗어난 밑으로 얘들은 전부 다 뭐 해야 된다? 얘들은 다 보정해줘야 된다. 보정? 보정이라고 우리 안 하고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전처리다.
그래서 전처리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뭡니까? 얘를 통해서 이제 얘를 갖다 발견하고 이제 이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얘들을 갖다 이제 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발견해가지고 원래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전처리해서 그죠?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해주면 훨씬 더 나은 결과값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예, 여기까지 하면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아마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끝난 것 같고 이제 오늘까지 한 거 가지고 이제 모아서 뭘 해야 되냐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하고 이제 그 다음 주는 이제 분석 예제를 하나씩 해볼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예,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시고요. 코로나가 계속 좀 증가하고 있다고 해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조심하시고, 뭐, 조심한다고 될까요? 그죠? 확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어쨌든 그래도 좀 조심하는 게 확률은 줄여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확률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일주일 더 잘 지내시고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